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화가의 눈으로 본 영화 리뷰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리뷰를 하고 난 며칠 동안 제가 머릿속에는 아주 복잡한 참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빠뜨려야 할 말이 좀 많았고요. 꼭 끼워 넣어야 할 말이 좀 있었는데 못 넣었고요. 또 두 번씩이나 해야 할 만큼 그 영화는 제게 던진 파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박찬욱 감독, 이분은 설국 열차,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복수 시리즈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영화인들에게 교과서다운 그런 영화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대단한 감독이에요. 이번 영화 역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박수는 받았지만 상은 못 받았고요. 또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작품이긴 합니다. 지금도 영화계에서는 많은 찬사와 비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 찬사에 가까운 영화 리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비평에 가까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라면 우리가 참 세상 모든 고통과 시련 내지는 세상사를 잊어먹고 극장에 앉아가지고 또 다른 세상 감독이 펼치는 100분짜리 꿈을 보면서 잠시 세상을 즐기는 그런 이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보고 나니까 괜히 깨름칙하고 떡더름하고 글쎄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자세하게 제가 이 화가의 눈으로 본 올드맨으로서의 영화 비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범죄 스릴러 영화예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직업 다시 찾는 것을 위해서 상대방 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예요. 끔찍한 내용이죠. 경쟁자를 죽이는 거.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시 되찾는다는 그런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온갖 수단과 방법, 심지어 살인까지 해가지고라도 자기가 직장을 다시 찾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못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거죠. 원래 이제 미국 작가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원래 제목이 X라는 내용이에요. 소설이죠. 그 소설에 따른다면은 이 권선징악이 아니라 악을 권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영화 매니어로서 1960년대 우리 한국에서 상영했던 두 가지 영화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 영화를 반드시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니 앤 클라이드, 이것은 1967년도에 단성사에서 개봉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화 매니아예요. 할리우드 키드에다가 모든 외국 영화는 거의 99% 다 보는 그런 참 영화 찔긴 영화 팬이죠.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 당시 보니 앤드 클라이드라는 촌놈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뭐 그냥 2년에 걸쳐 가가지고 15개 은행을 털고 13명을 죽이고 또 뭐 온갖 나쁜 범죄를 다 저지르는데 영화에서처럼 아주 재밌어 합니다. 죄를 저지르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영화 감독이 원래 이게 사실 그대로 그 있었던 역사에 미국 범죄 사이에 아주 유명한 영화거든요. 내용이 그렇거든요. 사실을 이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책이에요. 저는 이 외국 영화에 관한 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당시 디텍티브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그 형사에 관한 시리즈가 있는 잡지까지 봤던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위렌 비티하고 페이 다나웨이. 페이 다나웨이는 스웨덴 여자든가 하여튼 프랑스 여자든가 그러고 위렌 비티는 참 굉장히 그 핸섬 가이로 다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범죄자예요. 두 사람이 애인인데
원래 그 이름이 보니고 남자고요. 클라이드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는 150발의 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세워둔 거기에다 150발의 총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슬로우 비디오로 나요. 총알이 막 그 경찰관들이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서 있는 담배 피우러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총을 쏘는데 150발이 뭐예요? 하여튼 수많은 총알을 맞는데 그게 슬로우 비디오로 나옵니다. 웨덴 비트가 이렇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당시 뉴스위크, 타임, 라이프지에 아주 그 대서특필했던 그런 참 인기 최고의 영화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흥행이 괜찮았던 영화예요. 왜 이 영화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권선징악이 아니라 악을 권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 범죄에 저지른 자에 대한 참 징벌로서 경찰관들이 사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는 역시 그 범죄 영화입니다. 1890년대 그러니까 미국 서부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내일을 향해 쏘아라. 이거는 또 일본인들이 그 당시 69년도에 우리나라에 나왔었는데 일본인들이 일본 필름을 살 때 일본 가서 사오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영화 제목을 번역을 시켜놨는데 내일을 향해 쏘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부치 캐시디 앤드 선댄스 키드. 이게 실제 있었던 이름이에요. 1890년대 서부에 있었던 참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서 그냥 온갖 참 현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그런 범죄인을 다룬 영화인데 로이 힐 감독이거든요. 폴 뉴만과 로버트 레드포드. 참, 폴 뉴만은 죽은 지 몇 년 되고요. 로버트 레드포드는 최근에 내가 그 사람이 영감이 된 할아버지가 된 사진을 봤는데 그 당시에 참 60년대 그 멋있던 청년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쭈글쭈글 쪼글쪼글 짜글짜글 아이고 노인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뭐 그 얘기는 그렇고 부치 캐시디 앤드 선댄스 키드도요. 미국 서부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볼리비아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가서도 또 재벌을 개줍니까? 역시 은행도 털고 뭐 범죄 금은방도 털고 이러다가 또 일개 사단 군인까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부치 캐시디하고 선댄스 키드가 야 이번에 볼리비아에서 재미 못 봤으니까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가지고 또 한탕 하자. 거기는 땅도 넓고 도망갈 때도 많어. 그러면서 글로 가자 하고 쫙 일개 사단 병력의 총을 쫙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면서 둘이 탁 튀어나가는 걸로 끝나요. 거기는 뭐 권선징악이죠. 뭐 결국 범죄인은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그런 영화로 나왔는데 거긴 따다다다 소리도 안 나와요. 슬로우 비디오로 탁 나오고 총알이 막 나가는 게 끝나거든요. 이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 내용을 가진 영화가 범죄 영화가 두 개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할리우드 영화나 우리 한국 영화가 범죄인을 주제로 한 심지어 그 마동택이 나오는 범죄 도시 그런 데서도 나쁜 짓 하면 결과는 다 잡혀가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잡혀가는 게 아니라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세 사람은 또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화는 사실은 100분짜리 꿈이다 하지만 이런 영화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박찬욱 씨한테 좀 묻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방법과 수단 내지는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출세하고 우뚝 서서 최고로 되는 게 우리 지구의 지금의 정의입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과 사범에다가 또 5가지 재판을 받고 또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6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법까지 바꿔가면서 자기의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최고의 자리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사람이 저는 또 이해가 안 가. 사회 정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깜빵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남을 죽여도 된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남을 희생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성당에 다닙니다. 세례명이 다니엘이에요. 거기에서 성경 말씀에 반드시 나쁜 죄는 짓지 말고 천당에 가려면 착한 일만 하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도덕과 정의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배우고 가르치고 몸소 체득하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주일마다 미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범죄인이 자기 가정 네 사람만 식구를 위하여 또 그 강아지, 뭐 털 긴 강아지, 그 개 종류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걸 팔았다가 다시 사가지고 가지고 저기 세컨하우스처럼 별장을 멋있게 된 그 집을 팔라고, 직장을 잃었으니까 팔라고 그러다가 다시 안 팔아도 된다는, 예, 그러니까 자기의 평화, 자기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 세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그 세 사람이 구본모, 고시조, 최선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상대 경쟁자인데, 그 사람을 죽이고서 번듯하게 제지회사 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맨 마지막에 이렇게 굵은 나무를 막 잘라대고 뭐 제지회사 종이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 명령 다 내리고 임원 폼 잡고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뭐합니까? 남을 죽여가지고.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평점 8점을 줬거든요. 사실은 그럼 8점도 저는 아까워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인가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삼도 유키오라는, 미시마 유키오라는 일본 작가예요. 근데 그가 쓴 소설이 굉장히 인기 있었지만 마지막에 히트친 소설이 뭔 줄 아세요? 부도덕 교육 강좌. 교육 강좌, 도덕의 교육 강좌, 도덕경이 아니라 부도덕 교육 강좌예요. 애인을 차지하려면 상대 애인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애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자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출세를 위해서는 경쟁자를 어떻게 물리쳐야 된다. 뭐 이렇게 부도덕, 나쁜 짓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으로다 생각하라, 이런 뜻이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 나쁜 놈들은 그걸 교과서로 생각하시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참 일본의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려는 의미로다가 뭐 기자들을 모아놓고 4층인가 옥상에서 하락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할복 자살한 사람인데, 난 일본인들을 이해도 못하지만 불도덕 교육 강좌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됐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대가 나쁜 짓을 가르쳐도 되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쁜 짓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을 죽이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박찬호 씨. 저는 마지막 장면에 이런 거가 되기를 하나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 신문 기사 하나, 그는 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25년형을 받았답니다. 아니면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라는 신문 기사 하나 딱 나오고서 끝났으면 난 아무 소리 안 해. 그런 말도 없어. 그냥 이 사람이 임원이 돼가지고 큰 제지회사에 그냥 거대한 나무를 막 움직이고 종이 만드는 공장에서 기계가 팍팍팍 돌아가고 그런 데서 번듯하게 목에 힘주고서 그냥 모자 팍 쓰고서 그냥 그런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쁜 짓 해도 되는 세상 아니잖아요. 사람 죽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자기가 우뚝 서가지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건 나쁜 짓 아닙니까? 사회 정의가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8점 준 거를 후회하면서 오늘은 점수도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 비평 두 번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욕을 해도 되겠습니다. 저에게 칭찬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어쨌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